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3월 29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68혁명, 68운동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68혁명, 그래서 6월 8일 날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968년에 이제 있었던 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8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68혁명이 68년에 시작해서 69년에 이제 끝나는데, 69년 3월 29일, 바로 오늘이 68혁명의 그 종료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혁명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혁명 같은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10년에 걸쳐서 이제 그 혁명이 진행이 됐는데 이 68혁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그 이제 설정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바로 오늘 그 3월 29일이 1969년 오늘 68혁명이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8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글쎄요, 60년대 하면은 뭐 반전 그 데모가 많이 이제 일어났었죠. 반전 시위가. 베트남 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제 막 히피 문화 머리를 잔뜩 기르고 그래서 그 이제 히피 문화가 이제 성행을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70년대, 이때 참 진짜 장발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정말 엄청 많이 기르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 머리가 이 어깨까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올 정도로 기르고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죠. 서울 전화 혹시 뭐 통하는지 모르지만 시골로 가서 이 남자애가 그냥 머리를 여자같이 이렇게 어깨까지 막 기르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그 미장원에서 일하는 그 미용사들이 이제 학생 때니까 이제 좀 이제 어려 보이니까 들어오라고 머리 잘라주겠다고 막 이제 농담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 내지는 뭐 독재 정권 그런 데에 항거해서 뭔가 그 저항을 했던 그런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68혁명이라는 게. 하여튼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뭐 혁명이라고 보실 때는 세상이 정말 그야말로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68혁명도 그 기존의 그 서구 문명을 갖다 이렇게 쥐어오던 그런 어떤 그 정치적으로 레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 어떤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그 체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난 그런 이제 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공부가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제 정도로는 눈독자가 있는데 어쨌든 준비된 자료를 갖고 68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8혁명, 68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볼까요? 68혁명은 1968년 한 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회적 분쟁으로 군 독재 정부나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서 정치적 압력을 받던 이들이 일으킨 사회운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68운동 굉장히 참 유명한 용어입니다. 네. 자, 오늘 3월 29일은 1969년 오늘 이 68혁명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날이다라고 하네요.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68혁명은 1968년 1월 5일 날 시작이 돼서 1969년 3월 29일 날 약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그 사회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자, 이 혁명은 인종주의를 비롯한 여러 차별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핵이나 환경오염, 베트남전, 월남전 같은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반대운동도 아우르고 있다. 지난 그 21일, 3월 21일이 그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어찌됐든 그렇게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인종은 서로 뭐 학살을 하고 막 이러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반대하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핵 문제,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자꾸 오염돼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 베트남전 자꾸 거기 가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왜 거기 가서 이제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반전운동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구에서 이러한 시위는 민권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 시위는 흑표당과 같은 혁명주의적 단체를 설립하겠다. 올단, 흑표당, 그다음에 KKK,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어 정당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불신적인 단체죠. 예. 자, 구정대공세 1968년 1월 30일 날
개시한 작전이 구정대공세인데 월남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5일 날, 68년 1월 5일 날 이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듯이 1월 30일이면 뭐 한 25일 뒤에 이 작전이 개시되니까 이게 뭐 기름을 부은 듯이 또 이제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구정대공세가 그 이후에 월남전 반대 운동이 확산이 돼서 미국 전역을 비롯해서 런던, 파리, 로마 같은 대도시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났다. 반전 운동은 뭐 이렇게 어, 한 방향으로 가던 게 뒤집혔다라는 게 아니고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운동이죠.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운동도 성장하였고 서구권 전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전 운동도 일어났다. 자본주의 그참그 보면 이상하죠. 그 뭐 메카시즘 사건도 이제 있었지만은 사실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이제 1990 그러니까 20세기 말 무렵에 이제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어, 이 체제 전쟁에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 운동이 뭐 이렇게 절멸이라고 하죠. 끊어진 게 아니고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운동 계속 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미국 사회도 자꾸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또 우익 지도자들이 이제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구권에서 일어난 1998년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68 혁명이 있었으며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자발적 파업에 학생들이 가세하여 샤를 드골 정부의 타도를 꾀했다. 예, 드골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한테 점령당했던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이제 노 장군이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음, 하여튼 학생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드골 정부 물러가 이런 그 이제 어, 데모를 이제 했던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독재 투쟁이나 정치적 긴장, 강권 정치를 타도하려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그 예로 서독 학생들을 비롯해 북아일랜드 분쟁, 멕시코의 틀라틀로코 학살, 그리고 브라질 군사 정권에 맞선 게릴라 전쟁 등이 있었다. 예. 뭐 독일도 뭐 마찬가지죠. 그 패전한 국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확 부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더군다나 이제 이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이런 서독의 그 이제 그 지식인 계층이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지식인들이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이 이제 그대로 추종하다 보니까 또 학생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라고 봅니다. 서독에서도 동독은 이제 그 공산주의 세계였으니까 학생 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학생 운동이 일어나면은 또 이제 기성층인 이제 그 이 사회와 그야말로 이 서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또 경찰이 이제 개입을 해서 또 진압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정치권은 그런 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서독도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분쟁, 멕시코 틀라텔로코 학살, 브라질 군사 정권에 맞선 게릴라 전쟁. 예, 뭐저 하나하나 정확한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정치적인 그다음에 강권 정치 이런 것들을 타도하려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동구권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 및 민권 억압으로 인한 시위가 발생을 했고, 자, 동구권은 이제 그 저기죠. 소련의 우유성 국가였죠, 여기가. 뭐 나중에 이제 소련 붕괴되고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 독립을 하지만은 독립이라기보다 뭐 독립이나 다름없죠. 우유성 국가로 있다가 뭐 이제 그 자기 자리를 찾은 거니까. 자, 중앙 및 동유럽 전체로 확산된 이 시위에 대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소련 정부는 강경하게 탄압을 했다. 예, 강경하게 뭐 탱크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1998년 혁명에는 프라하 해방, 1968년 폴란드 위기, 그다음에 1968년 유고슬라비아 학생 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프라하에 보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68년이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물론 그 내용을 그때는 속속들이 알지 못했었지만,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뭔 사건이 일어나갖고서 뭐 막 탱크에 맞서서 뭐 그랬던 것을 어렴풋이 어려서지만은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듀브 체크라는 정도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자, 어찌됐든, 제가 이 자세한 걸 또 방대한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또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5월 혁명에 대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또 5월 혁명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예. 마이 68. 이게 뭐 이름 그 명명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어, 프랑스 그러니까 68혁명이라는 게 결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걸 지칭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문제가 다 있고 전 지구가 들썩들썩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마이 68 그랬듯이 이거 참 불어라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5월 혁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배경을 보겠습니다. 뭐 이미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1968년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사회운동의 배경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그 가운데 대다수는 자국 정부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하에 들고 일어서는 것으로 특히 미 존슨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대표적이었다. 뭐 저 때는 그 월남전을 수행하고 있을 테니까 뭐 당연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월남전 반대한다고 반전 시위가 이제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곧 반정부 시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세계 국가 모든 국가들이 소위 그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런 뭔가 불의 부정적인 그런 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여기에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하거나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도 많았다. 그러니까 반전 시위도 있었지만 어떤 법안을 이제 그 국가가 마련하려고 하면은 야 그거 그래서는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반대한다. 이제 이런 그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전후 세계를 보겠습니다. 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났으니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래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출생률이 이례적인 급증 현상, 즉 베이비 붐이죠. 자,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달에 이제 6.25 사변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기 시작한 게 바로 1955년생부터예요. 제가 1955년생인데 그래 저희들부터 산하 제한이 되기 직전 1963년생까지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 베이비 붐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구는 바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베이비 붐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 연령대 인구가 폭증하는 효과를 낳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전쟁터에서 나가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40년대예요. 1945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고향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딱 성인이 된 게 대학생 나이쯤 이제 되게 20살 안팎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바로 1968년 그 무렵이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 베이비붐 현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죠. 자, 이 시기에 태어난 전후 세대는 자국이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대에 태어났으며 가정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이제 TV가 나왔죠. 제가 언젠가 세계 TV의 날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영로 TV, 그다음에 세계 TV의 날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때 이제 TV라는 그 이제 이 미디어가 이제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신문 뭐 이런 타블로이드판 같은 그런 거나 보다가 아니면 라디오 이런 거 듣다가 TV를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정보를 갖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자, 텔레비전은 전후 세대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텔레비전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통적인 시야를 제공해.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TV가 보여주니까. 그것도 청각에만 의존한 게 아니고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TV가. 그리고 지구 저 반대편에 있던 것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로 텔레비전은 전후 세대에게 나라의 큰 사건을 갖다 경험을 하겠다. 전에는 뭐 저쪽 그 지방에서 일어난 일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되니까 전후 세대에는 그런 큰 사건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사건 발생 이후 머지않은 시간대에 그걸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함께 보편화된 공교육은 이 세대가 공유하는 또 다른 경험에 해당이 된다. 자, 이제 공교육.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의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일정한 그 지식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국가가 이제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이게 공교육이죠. 글쎄요, 뭐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부를 없앤다라는 그런 그 기사 헤드라인을 봤는데 뭐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식당도 세계 반대편의 다른 시민들에게 쇼핑과 식사에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전후 세대가 공유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뭐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이 진짜 이 요식업을 통한 어떤 큰 그 이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나타나면서 이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을 뭐 미국이면 미국 자기 나라에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뭐 유럽도 가서 뭐 똑같은 걸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그 시대의 어떤 유사한 문화를 그냥 동시에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전후 세대가.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그 앞 세대하고는 이게 또 확 다른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자, 전후 세대에게 있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냉전은 모두가 공유하는 또 다른 경험이다. 네. 1962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즉, 쿠바라는 게 이제 멕시코만에 있는 그 섬나라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련이 그 미사일을 갖다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미국 턱 밑에다가 이제 그 미사일을 갖다 배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죠. 전쟁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소련이 발을 빼갖고 그 미사일,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이제 넘어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일본에 이제 폭탄이 두 개가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핵전쟁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인식은 교실 내에서 실시되는 핵폭탄 투하시 대피 훈련 등으로 강화되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 저 때는 뭐 바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왜냐하면 서로 핵무기 개발 그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소련이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핵실험을 하고 프랑스, 영국 다 하면서 핵무기를 갖게 되니까 이게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공포 이런 분위기가 만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반전과 민권, 평화, 여성평등의 의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당당한 여론의 한 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 바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TV를 통해서 다 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TV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물론 지금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느린 속도였겠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제 모든 사건, 사고를 접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게 사회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동구권에서는 이미 종전 이래 십수년 동안 1956년 헝가리 혁명, 1953년 동독, 이 동동이라고 제가 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에 포즈난 시위 등 폴란드 노동자 파울리 비롯하여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경험한 바가 있었다. 자, 이게 저 사건 하나하나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게 유럽 내에서 특히 그 동구권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죠. 헝가리 혁명, 동독부, 그 다음에 포진한 폴란드 노동자 파업 등 다 동구권이죠.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들입니다. 자, 서구권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서 사회운동이 물결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1958년 학생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다. 네, 학생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 소위 그 이제 스튜던트 무브먼트라고 학생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이제 학생 운동 해갖고 학생들이 많은 그 이제 데모를 했죠. 요즘은 집회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흑인 인권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그렇죠. 미국은 또 이제 흑백 차별 때문에 또 흑인 인권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막 유혈 폭력 사태로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던 때죠. 저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어, 제가 여러 차례 그 방송을 그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해서도 뭐 말콤 엑스라든가 그다음에 쉘만가 그 걸어서 이제 뭐 항의를 하고 흑인들이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김영호 TV에서 보도라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반전운동이 강력한 의제를 떨치고 있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공화주의와 아일랜드 연합주의 간의 종교 갈등, 즉 북아일랜드 분쟁이 한창이었다. 사실 중국이라네요. 영국도 이게 잉글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죠. 이게 네 개의 나라가 합쳐져 갖고 영국이 된 거잖아요. 물론 뭐 같이 영어를 쓰고 있지만 물론 이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까지는 가봤었는데 거기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영국 영어 엄청 딱딱해요. 꼭 독일로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는 그 미국 영어를 쭉 그 배우다가 유럽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면 정말 참 엄청 딱딱합니다. 영국 영어가. 예. 뭐 영어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 영국도 그렇게 어, 뭔가 이질적인 것들이 합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가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또 나선 것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수면 아래 있지만은 자, 11번 볼까요? 이탈리아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사회주의 운동이 한창이었으며 이들을 비롯한 유럽과 남미 다수국에서 신좌파 운동이 정치적 격변을 일으키고 있었다. 신좌파. 무슨 뭐 유럽이든 남미든 좌파 사상이 이제 이렇게 휩쓸고 가는 그런 이제 되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중공이죠. 그때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또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이 모택동이 이제 어, 대약진 운동을 벌리고 또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엄청 그 이제 중국도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또 갈등이 또 계속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 어,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28년쟁 지금까지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지만은 여전히 그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독립운동도 그 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아프리카도 자각을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참 아프리카 보면 국경선이 자로 재는 듯이 착착 그어져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주 경계가 이게 이제 서양인들이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딱 잘라갖고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위적으로 자른 경계 내에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이 그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싸움이 되고 또 그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자각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독립을 하겠다라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다 그랬던 거예요. 60년대가. 폴란드에서는 1968년 3월 폴란드 정부가 바르샤바 극장에서 아담 미츠카에비치의 희곡의 공연을 금지하면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반소련 의제를 내세운 학생 시위가 벌어졌으며 1968년 3월 위기로 번졌다. 네, 뭐 어찌됐든 유럽은 유럽이든 동유럽이든 동구든 서유럽이든 서구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그 섬나라든 아니면 유럽 대륙이든 뭐 그냥 뭐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각 나라가 전부 다 그냥 뭐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60년대예요. 자, 시위가 이제 전개되기 이제 시작했죠. 이 프랑스 남부 파업자들, 노동자가 공장을 점령한다. 구와 요구 조건들이, 요게 요게 아큐파이, 부르지만은 영어의 아큐파이 뜻이니까 이 노동자가 공장을 점령한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요구 조건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거죠. 하여튼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6번 볼까요? 68운동은 전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규모의 노동자, 학생, 빈곤층이 폭력적인 국가 탄압에 반발하는 것이 도화선이 돼갖고 국가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앞서 언급한 모든 시위와 공통적인 의제로 작용이 됐다. 앞에서 수도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를 우리가 봤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는 그 폭발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폭발한 게 바로 68혁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이 서로 간에 굴절되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17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TV는 시위 참여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에 시위를 주도하는 혁명가들로부터 좋은 소통 수단으로 선택이 됐다. 왜냐하면 TV에 보도가 되니까 또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 있고 물론 뭐 정부로서는 그걸 단속을 하고 통제를 했겠지만 거기에 이제 또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길거리와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행동에 나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화면 속 언론 보도에서도 투쟁에 나섰다. 언론 통제라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서 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60년대 시위 물결이 1968년에 정점에 이르자 각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한 단속, 그다음에 총격 사태, 시위자 처형, 그리고 대학살. 아무래도 총격 사태가 일어나고 모르다 보면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강경 대항을 펼치면서 사회적 분쟁은 점점 커졌던 거예요.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중화인민공화국. 상당히 이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그 이제 국가였었다라는 얘기죠. 폴란드, 체코, 중공 이렇게는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였었고,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코 총통이 그때 당시 있었죠. 네. 어, 그다음에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정부가 나라를 관리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서구권에서는 또 서베를린, 베를린도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서베를린 쪽에서도 또 이제 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노조와 학생이 주 역할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 폭발일보 직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숙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스키에서 숙성을 시킨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사건 사고, 이 엄청난 혁명이 숙성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18번 볼까요? 68운동의 범세계적 의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개입한 월남전에 대한 반대 시였다. 자, 이게 엄청 큰 이슈였죠. 왜? 뭐 군대는 가야 되는데 가면은 또그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고 아니면은 뭐 목숨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불구가 돼서 돌아오니까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뭐 부모는 물론이고 뭐 군대에 가야 하는 당사자들은 더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히피 문화가 이제 창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이제 뭐 락큰롤이라는 헤비메탈 이런 쪽으로 그냥 막 두드려 부시는 듯한 그런 음악으로 이제 음악도 아주 그 컨트리 송에서 이제 뭐 그냥 두들겨 부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음악도 변해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던 갈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막 나가서 무대 나가서 춤을 추고 들어오고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하듯이 그게 다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자, 1968년 1월 미국에서 러스크미 국무장관의 초청 행사가 진행되던 건물 밖에서 400명 규모의 반전 반월남전 시위가 벌어진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하버드대, 레드클리프대, 보스턴대 등이 베트남전에 항의하기 위해서 4일간의 단식 투쟁에 나섰다. 이게 이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같은 시기에 서독의 서베를린에서는 만 명의 학생들이 베트남전 개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뭐 자기네들이 그 베트남전에 가는 건 아니지만 야 왜 전쟁을 하냐 참 같은 지구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 해갖고 또 이제 반전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이민안에서 5천 불을 미국에 송부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했다. 어, 이민 안내서를 5천 불을 미국에 송부를 했다. 어, 캐나다 이민 안내서. 그러니까 미국 내가 이제 저렇게 뭐 엉망진창이니까 캐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와라. 어? 그런 그 복잡하고 그 전쟁하는 나라에 살지 말고 이제 그게 일종의 항의의 뜻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년 3월 6일 뉴욕 대학교 학생 500여 명이 베트남전에 미군이 사용하던 네이펌탄 주재 조사인 다우 케미컬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이펌탄은 뭐 이게 뭐 그냥 그 정글이 다 불타고 그냥 뭐 아주 잔인한 무기니까 왜 그런 전쟁을 해도 그런 그 잔인한 무기를 쓰느냐.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시위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해 3월에 영국에서도 반전 시위가 일어났는데 학생들이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내무장관을 폭행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가 뭐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시장이 이제 대대적인 경찰력과 주 방위군을 소집하는 그런 그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더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초래한 거죠. 어, 미국은 그 시장이 경찰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인데. 자, 프랑스가요. 프랑스에서는 샤를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 모순으로 인한 저항운동과 총파업 투쟁으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저항하려던 68운동이 3월부터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네. 처음에는 파리의 몇몇 대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행정부와 경찰에 대한 학생 봉기로 시작을 했는데 드골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당연히 진압을 하려고 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찰과 가두에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드골 정부는 이러한 시위대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했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6월 23일 날 다시 총선을 실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골 대통령도 사임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 6.8 운동 시위대에 있어서 혁명은 실패했으나 뭐 사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으면 성공이 쉽지가 않죠. 뭐 우리나라가 4.19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은 하야를 하겠다라고 해서 물러났으니까 그렇지 공권력을 다 동원해 갖고서 막았다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진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여튼 그 시위대로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어쨌든 큰 영향을 끼쳤죠.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 보수적인 가치들에 대치하는 평등해지는 세상, 성을 해방하고 인권을 해방하고 확보하고 공동체주의를 마련하고 생태, 생태라는 것은 뭐 좀 환경 관련된 그런 진보적인 가치들을 프랑스 사회에 어떤 그 이슈로다가 자리매김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혁명이 성공을 하거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서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1968년 3월 1일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시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요. 빨리 진행을 할까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장기 집권 중이던 프랑코 총통 정권에 거기에 맞서서 대대적인 시위와 파업 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난 거죠. 또 마드리드 대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그 프랑코 정권에 항의를 하고 자, 서독도 마찬가지죠. 서독에서는 서독 학생운동이 벌어졌고 당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이상적으로는 서독 정부와 서구권 국가들이 권위주의와 위선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사실 서독도 그 전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 알잖아요. 서독 사람들이 그 진짜 절약을 하는 민족이라고. 정말 성냥불을 하나 켜려고 하더라도 한 대여섯 명이 모여야지 그거를 켜갖고 담뱃불을 붙이고 그 정도로 절약을 했다는 얘기죠. 어, 서독의 그런 정신은 제가 음, 한 7, 8년 전에까지는 제가 독일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그 독일 그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좀 큰 집에서도 창문 하나만 딱 그 전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하는 거예요. 어, 방 하나에 불 켜놓고 거기서 있다가 다른 방 다 불 꺼놓고 있다가 이제 자를 때 이제 들어가서 잠자고 또 다음날 생활을 하고 하는. 그게 독일 사람들의 어떤 절약 정신은 그렇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7, 8년 전 독일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즘 독일도 좀 문제가 있죠. 뭐 제조업이 다 망가지고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독일 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유럽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백인의 대륙이 아닌 그런 나라가 돼가는 거죠. 유럽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자, 영국을 볼까요? 자, 영국은 1968년 5월, 7월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본교 점거 시위가 저녁에 빠르게 확산이 됐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뭐, 미들섹스 대학교 현재, 혼지 미술대학교네요. 네. 케임브리지, 네. 옥스포드도 뭐 당연히
저기 참가를 했겠죠. 하여튼 거기에 또 뭐 폭동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또 종교 갈등, 사상 갈등,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영국도 많아요. 저것도 영국도 지금도 잠재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동국권 볼까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시대, 불타는 소련 대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1998년 동국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은 기존 공산주의 체제와 급진 좌파 운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소련 공산주의가 이제 이들을 의정국가로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갈등이죠, 뭐, 그야말로. 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베오그라드 학생 시위가 68년에 일어났었고, 그 반티토, 그 티토도 독재자죠. 티토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티토,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는 또 이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시위를 하니까 곤봉으로 그냥 구타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이겁니다. 1968년 프라하에거 개혁파 듀부체크의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듀부체크가 이제 쫓겨나죠. 예. 소련의 이제 신공보다 다 무산이 됩니다. 아까 그 소련 불타는 소련 탱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듀부체크의 어떤 그 이상 사상은 훗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1969년 1월 19일 학생 얀 팔라흐는 플라하의 바슬라프 스케 광장에서 언론 자유를 다시 억압하는데 반발하여 분신 자살을 지금도 추모비가 있다. 그다음에 1993년 1월 1일 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죠. 저희들은 어려서 학생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았었죠. 93년에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제 체코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바슬라프 그 광장에 가서 그 기념비를 이제 보고 잠깐 고개 숙여서 추모도 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추모비가 있어요, 진짜. 이게 바로 그 이제 프라하의 봄 때 희생당한 그 이제 그때 당시 학생 지도자라고 할까? 그 사건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 쪽 거래처하고 이제 얘기를 그 사장하고 얘기를 하다 제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저거 그러더라고요. 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면 체코 사람은 좋아하는데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엄청 기분 나빠하니까 이제 93년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소련에서도 1968년 8월 25일 시민 8명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사적 개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요즘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 가끔 TV 화면에 나오죠. 자, 그러나 여기는 워낙 뭐 권위주의 독재, 공산 독재 사회였기 때문에 5분 만에 그냥 시위대는 구탈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7명은 최대 수년, 10년은 안 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도 이제 또 일본에 이제 적군파라는 게 있었죠. 아주 그 급진 그 단체였습니다. 또 이제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또 미군이 베트남전을 이제 벌리고 있으니까 또 그거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 나가라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그 구호가 많이 있긴 한데 자 어찌됐든 일본에서도 학생들과 교수 그다음에 학생들과 직원 그다음에 어, 미국도 일본 정치권 서로 갈등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미국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거 뭐 일일이 다 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찌됐든 미국도 뭐 이 반전 데모에다 마르틴 루터 킹 암살 사건 뭐 해갖고 뭐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60년대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히피 문화가 창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까지 영향을 받은 장발의 추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와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의 시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68 혁명의 그 영향 및 그 결과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좌파적인 이슈들을 그 사회 문제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해방 이게 굉장히 그 좌파의 큰 이슈죠. 26번 보겠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은 여러 세대 여성들이 권리 부여에 있어서 불평등한 입장에 놓인 세계적 현상에 의문을 던졌다. 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불평등을 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특히 1968년 9월 7일 미국에서 진행되던 여성해방운동은 매년 진행되는 미스 아메리카 선정대에서 시위를 벌리는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 문제에 큰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성을 평등하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미인대에 대한 선망을 종식시키고 광장 중심의 의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낳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그 미스 아메리카 미인 우리 미스 코리아 돼 있듯이 나가서 미스 코리아가 되면 또 엄청난 그 명예와 부를 거머쥘 수 있으니까 젊은 여성들이 거기를 향하는 그런 선망 의식 그런 걸 종식시키자라는 그런 얘기죠. 왜?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는 결혼과 모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재정의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많은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만 뭐 미국은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혼을 해서 뭐, 커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뭐 다르고 그래도 뭐 그냥 자연스럽더라고요. 참 제가 아는 동생도 이제 그런, 그 집안 동생이 미국에 입양을 이제 갔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뭐 이혼을 하면은 뭐 큰 난리가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또 달라졌다고. 이혼이 많이 성행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도 가고 있는데, 요즘은 또 조금 그렇지 않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선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7번 볼까요? 평화운동은 참여자로 하여금 정부의 권위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선 젊은이들이 대다수 번체제 문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번체제 문화? 이게 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과 시민들을 휩쓸었던 반란과 재창조의 물결을 자극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음, 뭔가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좌파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한 그 반란이에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3단원법 정반합에 의해서 변증법 3단원법 변증법에 의해서 이제 재창조가 나타나게 되죠. 어떤 그런 물결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1968년 대학생들은 진보적이면서 리버럴한 정치를 받아들였으며 이들 진보 성향과 권위를 향한 회의감은 1968년 범세계 사회운동의 중대한 자극제로 작용이 됐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권위주의적인 거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미국의 전후 세대들이. 이게 큰 사회운동으로 번지게 된 자극제가 돼갖고 이게 바로 이제 통틀어서 68혁명이다라는 얘기죠. 이 현상이. 자, 오늘날 환경운동도 시작이 됐죠. 환경도 마찬가지. 자꾸 이제 지구를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게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스칸디나비아도 마찬가지. 덴마크, 네덜란드 여기 환경 단체들이 전부 이걸 큰 이슈로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커다란 사회 운동의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사용에 의한 반핵 운동 이것도 같은 그 환경 운동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제 끼쳐갖고서 사회가 또 대변혁의 세대로 들어서는 건데 6.8혁명의 결과를 놓고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그만큼 사회를 변혁시켰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젊음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 어, 근데 젊음이 주장하는 게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 젊음이 택한 길이 역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젊은 애들이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야,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저런 말초적인 거에 심취하고 거기를 탐닉하는가? 사회를 위한 목소리는 왜 없는가? 많이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그 12.3 계엄 사태 그 이후에 나타난 2030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저는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쉽게 어떻게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방송이 3월 31일 29일 방송이죠. 29일 방송인데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68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본다라면 역시 젊음이 세상을 바꿨다. 그다음에 젊음이 죽어있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1960년에 4.19 학생회의가 있었죠. 그다음에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64년에 한일협정 반대가 있었죠. 6.3 사태라고 일컬어져요. 65년도에 한일협정이 타결이 됩니다. 68년에 이제 1.1 사태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31명이 침투하고 그 이후에 울진 삼척지구 뭐 해갖고 무장공비는 지속적으로 침투해갖고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었죠. 그렇게 격렬하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의 삼선 개헌이 있었죠. 90년대 후반, 70년대 초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민주화 투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이제 청년 문화라는 것이 창출이 됐죠. 통기타와 청바지 빼가고. 그러면서 이제 72년도에 유신을 선포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 유신을 반대를 엄청 했던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또 어, 열심히 또 유신과학부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유신과학원에서 뛰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은 열심히 뛴 게 결국은 유신과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죠.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좀 끝자락이라고 보고요. 60년대 학번까지는 어,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이 바꿔놓기 위한 기본을 쌓은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그 경제가 아주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꽃을 피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70년대 학번도 이제 일조를 했죠. 그리고 80년대 학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80년대 학번은 이제 386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갖고 그들이 또 끼친 영향은 또 엄청 지대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현상이 그들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작금의 2030 세대들의 그 혁명적인 어떤 그 움직임, 그들의 사회 인식, 사회를 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2030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의 그 68혁명이라는 그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와 빗대갖고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수 경례를 표하면서 존경을 보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68혁명이라는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